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의 잔혹한 범행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경찰도 조 씨의 범행이 중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모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가 공개됩니다. 일부 온라인상에서 조 씨에 대한 신상이 유포됐지만 이혼 경력 등은 거짓 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면 조 씨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변 증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를 더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 씨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낮 12시 59분 인천 집에서 나온 조 씨가 처음 찾은 곳은 이곳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약 1시간 머물고 4km가량 떨어진 20분 거리에 있는 인근 마트를 찾았고 이곳에서 흉기 2점을 훔친 뒤 곧바로 택시를 타 2.4km 떨어진 10분 거리의 신림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저기 실시하겠어. 아무도 밥 먹으러 가고 근무장 가고. 흉기 2점 중 1점을 택시에 두고 내린 조 씨는 몇 분 뒤 이곳 신림역 4번 출구에 내려 범행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릴 당시 조 씨는 요금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뒤 조 씨는 대낮에 인파가 제법 있는 골목길에서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지 10여 분 만에 신림역 인근 건물에서 조 씨는 붙잡혔습니다. 당시 저항은 없었습니다. 조 씨가 흉기를 확보해 범행 후 검거까지는 총 30분, 활보한 거리는 총 6.5km. 경찰은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들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훔치고 택시를 타고 장소를 특정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계획 문제를 보겠네요. 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조 씨는 범행 도구를 훔친 마트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씨가 범행 전 이미 흉기를 훔칠 생각으로 해당 마트에 방문했다는 거죠. 또 조 씨는 과거 신림동에서 범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신림역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씨는 이 점을 고려해 차로 2분에서 3분 거리 신림역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가요? 심지어 더군다나 피해자는 물색했잖아요. 어제 영장심사에서도 아주 빠르게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수감된 조 씨 지금 어떤 상태로 있던가요? 네, 현재 조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데요. 현행범에다 이제 막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유치장에 수감돼 살인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유치장 내에 조 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론 보이지 않을 만큼 차분하게 말없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검거 당시 순순히 경찰에 체포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 모습이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있다는 전언입니다. 앞서 유족들의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사형 집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잔혹한 범죄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일부 누리꾼들은 집행 없는 사형은 의미 없다며 이번 사건에 사형 집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미 조 씨의 SNS 등을 통해서 신상을 탈탈 털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신상공개위원회 결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흉악범죄인 만큼 이목이 쏠려 신상공개 결정 전부터 누리꾼들이 나선 겁니다. 과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역시 신상공개 결정 전 신상 정보가 새어나갔는데요. 이런 경우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 그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과 닮은 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또래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상대가 아닌 비슷한 나이대 남성을 타깃으로 삼은 점을 미뤄봤을 때 또래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태연성도 정유정과 유사하다고 봤는데요. 범행 당시 온몸에 피가 묻어있던 남성이 흉기를 내려놓고 태연하게 체포되는 모습과 정유정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유정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면 그러면 이 조 씨도 사이코패스일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가들은 조 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조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태연한 거짓말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고 본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의 행동에 무슨 연민이 있고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제일 처음에 펜타닐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말 거짓말이잖아. 조 씨가 앞서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거짓말이라며 말을 바꿨는데 이게 경찰을 속여 상황을 조종하려고 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신림역에서 일면식도 없던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신림동 살인범 조모 씨. 삶이 불행하다며 저지른 끔찍한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조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전과 3범의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부로 송치된 것이 14건에 달합니다. 20살이던 지난 2010년에도 신림동에서 소주병으로 모르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술집에서 손님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휘두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말리는 종업원에게도 깨진 병을 휘둘러 팔이 5cm 정도 찢어지고 또 다른 직원도 맥주잔으로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조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한 조 씨는 13년 뒤 끔찍한 살인범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심사대에 오른 조모 씨. 너무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은 쓸모가 없고 죄송하다는 말도 1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조 씨는 구속됐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조 씨의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이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게 교화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피해자는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르바이트하며 동생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본래 신림동이 생활 반경이 아니었지만 저렴한 원룸을 구하려 혼자 부동산을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며 거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비교적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심사는 10여 분 만에 끝났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후 차에 올라탔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배회하며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범행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영상을 반복 게시 및 전달하는 행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과 피해자들의 임시 숙소 제공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림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뒤 거리를 배회하던 피의자 조모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버리라는 말에 계단에 주저앉고 흉기를 버립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따랐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죽였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를 신림역 인근으로 정한 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 씨는 또 처음 경찰 조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펜타닐은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 투약하는 강력 진통제로 투약하면 강한 환각 효과가 나타나고 좀비와 같은 행동을 보여 좀비 마약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간이 시약 검사로는 음성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지나가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합니다. 가해 남성은 앞으로 넘어지고 다시 뛰어가더니 또 다른 남성을 습격합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다가 봤더니 다리로 때리고 치고 미친 듯이 도망가고 저기서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면서 범행을 한 거지. 이곳에서 처음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이 골목을 따라 약 200m를 움직이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의 흉기 난동은 신림역 4번 출구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범행 약 10분 뒤 A씨는 인근 건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 4명 중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30대 남성 1명도 현재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차례 있었고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 경력 자료도 14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